자, 세계사 교과서 14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체제와 자유주의의 확산. 빈체제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빈체제란 것은 이제 프랑스 혁명 이전에 질서를 회복하자 그런 운동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수상이었던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메테르니히가 주도를 했고, 프랑스 혁명 이전에 질서를 회복하자. 그러니까 혁명의 사상들, 뭐 자유, 평등 이런 사상이 없이 그 전에 이제 왕들이 지배했던 그 구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을 추구했다. 이 빈체제에서는 신성동맹이라고 해서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얘네들이 신성동맹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사국 동맹을 결성을 했다. 그 신성동맹은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여기다가 이제 사국 동맹은 플러스 영국까지 들어와서 그 옛날에 그 혁명 이전에 나폴레옹이 그 혁명 정신을 퍼뜨렸잖아요. 유럽 사회에다가. 그 혁명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국가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영국은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해 나갔다. 이러한 빈체제에 대해서 저항이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학생조합. 그러니까 이제 이미 혁명 사상이 퍼질 대로 퍼진 거죠. 프로이센의 학생조합, 그리고 이탈리아의 카르보나리당, 얘네들이 조직되어 그 프랑스 혁명 정신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청년 장교들의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이들은 이제 자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왕정으로 이렇게 옛날에 왕의 힘이 막 강하고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 자,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빈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이 네 가지 사건 다 중요하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저항 중에서 프랑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프랑스는 좀 특별히 따로 편지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혁명의 중심이 되었던 국가죠. 프랑스 혁명의 중심이 되었던 그 국가 프랑스에서 빈체제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프랑스 내에서 왕이 복귀를 했습니다. 옛날 왕정이 복귀를 했어요. 그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빈체제로 복귀했던 새로운 프랑스의 국왕 샤를 10세는 다시 옛날 그 루이 14세 이럴 때 전제 정치를 꿈꿔요.
그러니까 완전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는 프랑스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는 다시 전제 정치를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지. 이제는 안 먹히죠. 이 논리 자체가. 그래서 자유주의자와 파리 시민의 봉기, 이들이 봉기합니다. 그러고 샤를 10세는 추방됐어요. 샤를 10세 추방. 그리고 일단은 아직은 완전히 급진적인 변화까지는 아니었어. 그래서 당시 인기가,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이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돼요. 왕이 없어진 건 아니죠. 아직 왕은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왕이 추대되면서 7월 왕정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혁명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왕정에 대해서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처음엔 루이 필립을 딱 즉위시켜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국왕을 원했는데 이들은 점점 더 이제 큰 개혁을 원하게 됩니다. 특히나 다음이 2월 혁명이라는 건데, 특히나 뭐가 문제였느냐? 루이 필립은 그 시민들의 지지를 그래도 얻으면서 왕이 됐다 했잖아. 이 사람은 부유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막 펴니다. 좀 돈 많은 시민들의 눈치를 막 봤어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이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루이 필립이 되게 좀 등한시했거든. 이들의 선거권 요구가 있습니다. 선거권 확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혁명이 일어나면서 7월 왕정은 붕괴됩니다. 그러고 프랑스에 다시 공화정이 수립돼요. 제2공화정입니다. 제1공화정은 언제였다? 앞서 나왔던 프랑스 혁명 때죠.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를 죽이면서 프랑스에서 이제 왕이 없었잖아, 한동안. 그러다가 그 나폴레옹 1세가 등장해서 제정을 열었었죠. 그 이후에 다시 공화정이 수립이 된 겁니다. 자, 그 프랑스는 이렇게 공화정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 혼란이 계속 이어져요. 공화정이 수립됐다고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진압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혼란이 지속되자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옛날 나폴레옹 1세 때 그 잘 나갈 때 우리의 그 프랑스를 그리워하면서 황제를 그리워합니다. 나폴레옹 1세 같은 그런 황제의 모습, 카리스마 있는. 그래서 요 2월 혁명 이후 등장했던 공화정은 재정 수립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나폴레옹 1세를 다시 살려낸 듯한 나폴레옹 3세가 등장을 해서, 조카입니다. 나폴레옹 1세. 이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제2공화정에서 통령이 됐어요.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황제까지 즉위를 합니다. 요거를 프랑스 제2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 제1공화정을 수립했고, 그리고 여기 앞서 나왔듯이 그 메테르니 체제에서 왕정이 다시 복귀됐습니다. 하지만 7월 혁명과 2월 혁명을 거치면서 왕정은 붕괴됐고 제2공화정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그 제2공화정은 나폴레옹 3세가 등장하면서 제2제정으로 또 변모를 했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 3세는 뭐 나름대로 외교를 막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 프로이센, 당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독일을 통일을 하면서 프로이센의 군대가 막 성장을 해.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하고 전쟁을 하다가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다시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제3공화정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독일 군대한테 파리가 이때 포위당했거든. 프랑스랑 독일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때 파리 코민이라고 하는 자치정부가 수립되기도 했다. 이 파리 코민은 노동자들의 정부. 노동자들이 자기들만의 나라를 뭐 이렇게 하려고 파리 내에서 이렇게 자치정부를 수립했으나 프랑스 그 3공화정 군대에게 정부군에게 진압되게 되었습니다. 자, 프랑스가 좀 어려워요, 내용이. 이것들 다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 중요한 거야. 자, 다음으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프랑스가 이렇게 7월 혁명, 2월 혁명 겪을 때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뭐 이런 왕정이 쫓겨나고 이러면서 이제 앞에 나왔던 그 메테르니 체제, 빈 체제는 거의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자, 다음에 의회 주도의 영국은 뭐 이렇게 왕이 뭐 쫓겨나거나 뭐 죽거나 이런 일은 없었잖아. 그래서 의회가 주도해서 점진적 개혁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앞서 등장했었던 공직자 추도의 비국교도의 취직을 금지하는 심사법을 폐지한다던가, 그리고 가톨릭 해방법. 점점 자유주의에 가까워지죠. 영국도 이제 차별을 점점 없애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선거법 개정이에요. 영국 내에서 당시 이 선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영국이 막 공업화되고 하면서 이사를 많이 가고 해서 인구들이 막 이동을 했는데 선거를 하는 그 지역 자체는 옛날 스타일로 그대로 있었던 거야. 옛날에는 이 A라는 지역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공업화되며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 몇 명 안 남았어. 한 뭐 10명 있는데 여기에 선거구를 주고, 여기는 막 수백 명이 있는데 선거를 안 주고, B지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선거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변화한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1차 선거법 개정. 아까 얘기했던 그 부패 선거구 폐지. 현행화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 상공업자에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상공업자들만 주고 다수의 당시 영국이 이제 공업화되면서 이들에겐 선거권을 안 줬거든. 노동자들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요. 우리도 선거권 달라 이거야. 그러면서 일어난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선거권 확대 운동입니다. 영국 정부가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선거권이 점차 확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에게는 뭐 선거권을 안 준다던가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영국의 경제개혁. 공물법을 폐지했고, 그리고 항해법을 폐지합니다. 국가가 이제 상업을 통제하던 그런 것들이 폐지가 된 거죠. 뭐 영국 식민지와 영국에 있는, 영국은 뭐 영국 배만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통제들,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던 게 없어지면서 자유 무역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빈체제부터 해서 이게 빈체제의 붕괴와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봤습니다.